안녕하세요. 국가공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홍주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오늘은 환경 분야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인데요. 쓰레기책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동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네. 독특한 이름의 네. 책이에요. 네. 네. 책을 집필하시기 전에 해외 다녀오셨죠? 네. 네. 지구 촌장을 표방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무려 61개국 또 157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셨나요? 제가 그 전에 일단은 이 책이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 이례적 맞나요? 네, 환경 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2017년도 8월에 처음 떠났는데 네.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다가 네. 떠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떠나게 된 계기도 새로운 사회의 어떤 대안 네. 혹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다녀오자마자 사실은 여러 가지 책들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가장 이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먼저 쓰게 됐죠. 네. 작가님께서 해외를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의외다. 네. 왜 저러지? 네. 이런 반응이셨어요. 네. 정당 활동을 오래 하셔가지고 주위 분들께서는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하라라고 권유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탐방을 계획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쭉 대한민국에 살면서 네. 제가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많아요. 네. 각자 개인적 문제 뭐부터 해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고령화 문제였거든요. 네, 고령화. 예, 이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연금 문제,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 네. 예,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일자리, 예, 이 갈등 문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요인, 네. 그 시작점이 좀 고령화라고 봤어요. 네. 이 고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가 이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의 어떤 강도를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할 수 있을까?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궁금했고 현실 속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폐지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도 했고 네. 우리는 경제 10위권의 대국인데 네. 돈을 많이 번다는데 선진국이 됐다는데 OECD 안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늘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네, 눈앞에. 근데 고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우물 밖을 나가보자. 네. 네, 우물 밖을 나가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지 네, 네. 그게 계기였어요. 그래서 네. 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겠다는 호기심 속에서 살다가 네. 2017년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3달 뒤에 준비를 해서 네. 8월에 떠나게 된 거죠. 네. 네. 정말 큰 계획, 정말 장기간 여행. 그렇죠. 정말 네. 무사히 잘 다녀서 다행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네. 기적.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제가 뭐 전쟁터에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네, 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늘 연속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곳들을 여행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늘 위험 속에 이렇게 노출되는 건데 참 다행이다. 네. 그리고 2019, 그러니까 코로나19도 201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게 붙었잖아요. 제가 2019년도 12월에 공식적으로 12월 26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대만에서 네.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에
거의 마지막 세계 여행자예요. 제가. 그러네요. 아, 네. 앞으로 지구를 저처럼 자유롭게 몇 년 동안 돌 수 있는 시대가 또다시 올지 그게 몇 년 뒤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 세계 여행자입니다. 다행 또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말 네. 딴 세상, 정말 먼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방문국과 그런 도시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 각 도시, 각 네. 나라마다 그 뭐 이렇게 이를테면 잘하는 장기 이런 게 있잖아요. 장점 네.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고 그렇죠.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막 파악을 하면서 네. 대략적으로 이 도시에 가면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걸 탐구해 봐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젠더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늘 상위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늘 상위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파야 되겠다. 그 이를테면 뭐 저 남미의 우루과이 같은 데서는 그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제 가슴에도 굉장히 울림을 네. 주는 연설이어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사전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네. 두 번째 나라부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계획대로 안 되고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정보를 그 사람한테 얻으면서 네.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떠나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아하. 이거를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여기서 그냥 이곳까지 소중한 기회인데. 그러니까요. 또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갔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연기되는 네. 것도 있었고 네. 무의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깊게 더 들어가서 탐구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일정을 이제는 자유롭게 네. 제가 해가면서 네. 돌게 된 거죠. 네. 네. 그 말씀을 정말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네. 예, 각 나라에 방문하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정치인 또 고위 관료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만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문제, 그다음에 그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네. 이런 것들을 어차피 탐구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제가 그냥 뜨내기로 가가지고 겉만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된 탐구를 할 수 없잖아요. 여행 자체가 어차피 탐구하는 목적이었고 탐구.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연구했던 연구자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네. 정치인,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 사람들의 깊이를 내가 단시간이지만 취하면 네. 나름대로는 그냥 여행객 치고는 좀 더 깊게 그 사회를 탐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노력했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만날까? 만나주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좀 네트워크를 가동하신 건지. 일단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무식한 용기가 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5살 정도 네. 미국이나 이게 영어를 쓰는 나라의 아이 5살 정도의 아이와 네. 대화하는데 제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 정도면.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막 어떤 한 나라의 장관을 인터뷰한다? 네. 이거 막 가능하겠어요? 이게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네. 근데 그 무식한 용기가 이제 그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반 정도를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네. 5살 정도의 연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2년 반을 그렇게 무식하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딱 돌아오니까 영어 실력 저도 6살. 초등학생도 아니고. 못 알아먹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 무식한 용기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메일 많이 보냈어요. 이메일. 정말 많은 그 회신을 받았고 네. 그 중에서는 만나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였어요. 네. 그리고 이 이메일로 안 되니까 한국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코트라나 코이카 이런 공공기관들 네. 그분들은 사실 한국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한국의 봉사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도움을 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전문적으로. 네. 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트라 코이카 화이팅! 감사 인사. 한국 대사관 외교부 화이팅! 예. 그렇게 방문하신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미래에 닥칠 어떤 정책 이슈의 해결 방안들을 조금 탐구하실 목적이 큰 것 같은데 네. 방문하신 국가 중에 좀 작가님에게 좀 신선한 충격, 조금 이런 잊을 수 없는 나라, 꼭 소개하고 싶은 어떤 나라가 있다면 좀 저는 소개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물론 각 국이나 각 나라의 도시마다 네. 배울 만한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물론 특성이 있었지만, 근데 나라 전반적으로 배울 게 많다라고 느낀 국가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예, 독일. 제가 어떤 마을을 이제 갔냐면, 그 마을이 지속 가능성을 실험하는 이 마을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집을 지을 사람들을 모아요. 네. 먼저. 네. 집을 지을 사람들. 그래갖고 집을 지을 사람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 목적에 맞는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가 뭐 3층짜리 아파트를 몇 동을 이렇게 몇십 가구가 이제 모이는 거죠. 네. 거기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니까 그 주에 가니까 그 주에서는 집 한 채당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꿈꾸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기로 50%만 소유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50가구가 살면 25대의 자동차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50가구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25대의 주차장만 필요하니까 25대의 주차장 칸은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시장을 찾아가요. 아하. 시장이 법을 어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서 우리가 독일에서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한다.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예외 조항을 만들어내요. 법을 바꾸는 거네요. 그런 조건에 한해서는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갖고 실제 그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실제로 제가 방문하는 것도 그 사람들 투표했어요. 이 사람의 방문을 우리 마을의 방문을 받아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투표해요. 이제 공동체 예. 정신을 기반한. 예.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이제 막 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암묵적인 어떤 네. 룰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룰을 지키기 위한 존중. 네. 사람들이 그런 걸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마을. 네. 그렇게 그런 특색 있는 마을들이 독일의 전역에 1,3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1,300여 개. 그러니까 엄청난 시민 이 실험이 계속 어느 도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니까 학교를 프리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유스러운 아이들 뭐 동물 먹이 주기 이런 게 막 커리큘럼이에요. 아이들 돼지랑 축구하기. 야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지게 됐죠.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혁신과 결부해서 어떤 사회 주택 이런 것도 많이 좀 시도하고 있는데 네. 독일 사례가 굉장히 좀 큰. 그렇죠. 실제로 전 독일에 가서 이제 신세진 청년들 그 같이 살고 있는 거긴 3명이 같이 살았는데 한국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 문제 주택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문제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은 68 혁명 이후에 평등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이 평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임대료가 독일도 높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가족을 재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꼭 핏줄로만 가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그냥 의견 맞으면 한 집에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가족을 재구성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재구성해서 이제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렇게 작가님께서는 SNS, 페이스북 같은데 올린 내용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게 기후 변화, 또 플라스틱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가 좀 많은 비중을 좀 후반부에 네. 많이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어떤 관심 이슈의 변화가 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랄까 이게 그 계기가 좀 누적됐던 것 같아요. 네.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제가 그냥 확 인식을 하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 그 도시의 문제가 뭐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그 도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환경 문제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도. 근데 이제 유럽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처음 방문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분리수거 없이 막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어허. 그게 뭐 너무 특별한 생각이 들었죠. 야,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버려도 되나 보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네네. 예. 얘네들도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돌면 돌수록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 할수록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 문제고 지속 가능성을 향한 그리고 이 쓰레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나라를 돌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반부부터는 이 환경 문제도 제 여행의 주테마,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를 처음에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으나 이 주테마로 환경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그 해당 탐구되는 네. 내용이 있으면 SNS 글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네. 주에서도 좀 쓰레기 문제 또 환경 문제를 많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책을 쓰시게 됐는데 네. 집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어떤 부분이 무엇인지 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네, 정말 쉽- 쉽게 읽었습니다. 네. 네. 이거 아마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1시간이 아니고 하루. 좀 빨리 읽으시는 분은 1시간에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쉽게 썼냐면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게 쉽게 써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준이 초등학생 아마 고학년 정도만 돼도 네. 이 책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으면 쓰레기통이 차잖아요. 네. 그러면 쓰레기통을 넘어서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삐져나오게 되고 네. 집에 쓰레기가 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저분하게 되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쓰레기를 치워서 밖으로 버리면 집은 깨끗해지죠. 네. 당장은. 그런데 집 밖에는 쓰레기가 우리 마을의 다른 집들도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우리 마을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마을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또 더러워지고 또 더 많은 쓰레기가 모이게 되고 지금 지구촌의 쓰레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더럽히고 마을을 깨끗하게 위해서 도시를 더럽히고 도시를 깨끗하게 위해서 나라를 더럽히고 나라를 깨끗하게 위해서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지구 밖으로는 쓰레기가 갈 수가 없어요. 네. 갈 곳이 없네요. 네, 그 구조 때문에 이 쓰레기 글로벌 쓰레기 문제 플러스 여기에 더 돼서 기후 위기, 저는 기후 공격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사실은 사실로부터 사실상 기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시비를 우리가 건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설명하는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지금 문제점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탈원전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같은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다가올 기후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 또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집중해야 하는지 좀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저도 이쪽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먼 곳이 보이게 되고 네. 네. 사람들이 동물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뭔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거든요. 다시 살릴 수 있다. 자연과 공존, 네.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파괴 위에 환경 파괴 위에 지금의 인류 문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계기가 됐어요. 아하. 예. 이제 그 방향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망을 조금 더 억누르고 네. 자연과 그 생태계와 동물들과 공존의 이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 그리고 그것이 국회 담장 밖으로 넘어와서 네, 네, 네. 시민들과 함께 네. 그렇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발전하는 네.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좀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일으킨 환경 파괴다, 그게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서 이번 위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조금 달라져야 할지 작가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구 한 바퀴 돌면서 느꼈던 게 늘 네. 대립과 분리가 막 이루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통합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막 이게 오밀조밀하게 이 사이클로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는 이게 통합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선 분리, 예를 들어 브렉시트가 일어난다거나 그다음에 까탈루냐 뭐 이 독립운동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통합된 것이 분리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분리된 것이 통합된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 코로나19는 통합되어가는, 예를 들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통합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네. 이제 흐름이 다시 나타나기 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또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같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네. 함께 협력해야 되는 또 그 욕망도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분야, 인간의 안전, 건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글로벌 안전주의로 계속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계속 더 나누고 더 연대하고. 그렇죠. 네.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고,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덴마크 그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아, 멕시코산도 먹고. 수입 많이 하죠, 네. 돼지고기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먹거리를 우리 국토에서 다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네, 형태면 네. 가장 좋고, 네. 그것이 조금 불가능하다면 옆 나라 정도에서 그러니까 2,000km, 3,000km 이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막 다 갔다가 에너지, 탄소 배출하면서 막 엄청나죠. 네. 그렇게 글로벌주의를 심화시켜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파괴 위에 우리 문명을 위태롭게 올려놓지 말고 네, 네, 네. 최대한 걷어내보자. 그리고 자연도 자연 나름대로 네. 공존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코로나19 이후에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마지막 세계 여행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12월에 제가 이제는 쉽지 돌아왔으니까. 않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 세계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지구를 유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비행기 타면 탄소 배출 많이 일어나고 기차 타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운송 수단들도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네. 계속 인류가 도모해보고 도전해보고 네. 그런 것들도 개발해보고 네.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해야 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어떤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변화 또 노력 속에서 작가님의 역할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후의 행보 네.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을 또 많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모순 관계예요. 네. 이걸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나무를 베어야 되고 그 나무를 또 종이로 만들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 늘 그 고민을 하면은 늘 괴로워요. 삶 자체가 너무 쓰레기를 만드는 과정이어서. 네. 그렇지만 이 가치 있는 쓰레기다. 네, 네. 이 쓰레기책은 좋습니다. 가치 그래서 있는 쓰레기. 사람들에게 좀 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알리고 네, 네. 이 문제의 해결을 실제 행동을 함께 해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보고 실제 개선책을 네. 한번 찾아가 보는 실천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책 외에도 앞으로 제가 지구를 돌면서 탐구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을 더 책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이를테면 그러시구나. 고령화, 저출산, 도시화 문제, 이민자 갈등 문제. 책이 더 나오나요? 네, 책이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좋은 발걸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작가님 이제 마무리 작별하는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과 함께 행복해 갈 수 있는 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딘가에서의 욕심이 충돌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전하려면 옆집 사람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옆집 사람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이렇게 그곳에 처해 있으면 결국 나한테까지 그 피해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네. 타인의 안전을 같이 추구해줘야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존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삶에서 늘 노력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책의 저자 이동학 작가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상속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